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량의 정의, 신부 선량 백분율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공중 선량 배웠고요. 자, 표면 선량, 죄송해요. 자, 표면 선량 스킨 배웠고요. 그 다음에 최대 선량, 신부 선량, 그 다음에 PDD, 신부 선량 백분율 배웠고, 미치는 인자 중에 조사야까지 배우고 이어서 자, 치료거리 SSD 선원부터 표면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SSD라고 합니다. 라인압 같은 장비, 즉 방사선 발생 장치에는 자, 선원이 없죠. 뭐가 있어요? 타겟이 있죠. 자, 타겟부터 표면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SSD를 한다. 여러분들 방사선 기초 이론 중에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죠. 방사선 에너지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여 감소하더라. 즉 우리는 이것을 거리 역자승 법칙이라고 배웠습니다. 이게 어떤 거예요? 거리가 2배만큼 늘어나면 방사선 에너지는 얼마만큼? 2의 제곱인 4의 1, 4분의 1이 되더라. 거리가 3배가 되면 어떻게 되죠? 즉 9분의 1로 줄어들더라. 이처럼 거리 역자승이니까 제곱에 반비례하더라. 많이 어떻게 된다? 거리가 점점점 멀어질수록 그 방사선의 에너지는 뚝뚝뚝 매우 급격히 떨어지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신부선량 DT는 거리 역자승의 법칙에 의해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감소하더라. 하지만 PDD는 최대 선량에 대한 어느 깊이의 신부선량의 상대적인 비율이다. 자, 뒤에 예시로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할 건데요. 편하게 따라오세요. 자, 최대 선량 TM에 대해 상대적인 선량인 PDD는 치료 거리가 증가할수록 증가. 일단 여러분들 PDD는 SSD가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PDD도 증가하더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자, 뒷페이지 보면은 논란은 이런 숫자도 나오고 그림도 나오죠. 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따라오실게요. 자, 표면 조사야가 10 곱하기 10일 때 신부선량 깊이에서 조사면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 80cm보다 80cm가 크다. 100보다. 자, 이 말은 놔두고 자, 신부선량 SSD가 커질수록 거리 역자수 법칙에 의해 작아진다. 그쵸? 신부선량은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것처럼 SSD가 증가할수록 거리 역자승 법칙에 의해 줄어든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 한 번 더 나오고요. 이때 상란민 흡수는 무시한다. SSD 치료 거리에 따라 최대 선량이 Dmax는 변하지만 최대 선량이 형성되는 깊이의 차이가 없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떠한 일정 깊이에서 치료 거리 때 처음에 SSD에 따라서 자, 거리가 멀어져서 처음에는 100이 나왔어. 더 멀리서 오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80이 나왔어. 퍼센테이지 아니에요? 이렇게 그레이를 할까요? 100그레이, 80그레이가 나왔어. 그쵸? 당연히 멀리니까 멀리서부터 출발한 선량은 줄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둘 다 Dmax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1번, 2번이라고 할게요. 1번의 PDD를 구할 때는 어떻게 돼요? 100분의 이렇게 가는 거고 2번 PDD를 구할 때는 80분의 가는 거예요. 왜? PDD에서 분모는 Dmax, Dmax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최대 설량, 이 최대 설량이 100그레이에서 80그레이로 변하지만 최대 설량이 형성되는 깊이엔 차이는 없다. 둘 다 같은 높이에 형성되더라.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치료 거리가 SSD가 선원으로부터 타겟으로부터 피부까지의 거리가 80cm에서 100cm로 변해야 되었을 때 깊이 10cm 어떠한 깊이가 나왔죠? 심부설량 DD에서 심부설량 100분의 1의 차이는 조사의 크기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즉 Dmax분의 DD가 되는 거죠. 자, 옆에 그림으로 같이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빨간색, 그다음에 파란색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은 SSD 100이 되는 거고, 이해하기 좋게 똑같이 빨간색을 해볼까요? 자, 여기는 SSD 100이 되는 거고, 자, 여기는 SSD 80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밑에도 잘 표시되어 있듯이 이 내용인데 제가 이해하기 좋게 시작점에 옮겨서 적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80일 때, 80일 때 조세된 어떤 Tmax점을 보니까 80의 Tmax가 어떠한 깊이에서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SS 100일 때도 Tmax는 어떠한 깊이에서 형성됐어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다? 같은 깊이더라. 그렇죠? 같은 깊이에요. 하지만 이때 Tmax에서 우리가 지금 2인자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때 기본 조건이 뭐예요?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 거리를 얼마를 하더라도 치료 거리를 얼마를 해도 우리는 알고 있죠. 만약에 우리가 대표적인 4메가 X선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1cm. 얘도 똑같이 4메가볼트 X선을 80cm에서 조사를 했다. 똑같이 1cm에서 어떻게 된다? Dmax가 형성을 돼요. 그쵸? 에너지 곱하기 4분의 1cm. 그쵸? 자, 물론 수중에서는 전제조건이 들어가고요. 자, 하지만 이때 뭐가 달라요? 치료 거리가 다르죠. 그럼 뭐가 또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설량도 동일하게 줬겠죠. 에너지도 줬고. 그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도달한 설량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예를 들게요. 그냥 100을 썼다. 자, 100을 썼다니 이 거리에서 와서 50이 나왔다. 그럼 더 조금 날아온 애가 더 많겠어요? 더 적겠어요? 거리 역자수 법칙에서 우리가 지금 이만큼은 어떻게 된 거예요? 덜 감쇄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50이라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4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맞나요? 즉, 우리가 dmax 분의 dd 곱하기 100%를 한 게 뭐예요?
자, DD 곱하기 100%를 한 게 PDD잖아요. 그죠? 그래서 dmax 값에 우리가 어떤 값을 적어주는 거예요? DM. 설량을 적어주죠. 그죠? 100%인 지점, 가장 높은 지점의 90이었다. 어떠한 깊이 DD의 45였다. 그럼 얘는 50%인 거네요. 뒤에 한 개 더 나오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이해가 쉽게 우리가 수치화해 놓은 거예요. 자, 백그레이가 있습니다. 이 백그레이가 치료거리 80에서 100으로 늘렸습니다. 10cm에서 심부 설량 배분율은 자, 선 질, 방사선의 질은 같고 D맥 빌드업도 같습니다. 방사선이 종류가 같으니까 빌드업 깊이가 같다. 자, 조사야 크기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SSD 80, SSDP. 자, 앞에서 예시 들었던 게 여기서 이제 수치화가 돼 있어요. 어때요? 치료 거리가 지금 요만큼 증가했죠. 지금 뭐예요? 요만큼이 20cm가 증가했어요. 그렇죠? 자, 그때 우리가 100에서는 100그레이, 80에서 100그레이 둘 다 출발한 설량이 같아요. 그쵸? 쭉 먼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치료거리 100인 곳에서 출발해서 내려올게요. 치료거리 100인 곳에서 어디까지? 표면까지 100인 곳에 내려왔을 때 tx는 1.045도다. 자, 80에서부터 내려오니까 1.895도라. 왜 80이 더 커요? 거리 역자선. 즉, 동일한 깊이의 dm이 형성됐어요. 그쵸? 80의 dm과 100의 dm이 생겼지만은 최대 설량점이 생긴 거죠. 근데 최대 설량점의 설량 값은 뭐예요? 1.89분의 dd 곱하기 100이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SSD100은 1.045분의 dd 곱하기 100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치료 거리가 늘어나니까 분모가 어떻게 돼요? 기하학적으로 줄어들더라.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렇다면은 이때 우리가 물어본 10cm에서 심부설량분율은 어떻게 되느냐? 자, 10cm로 쭉 내려가 있더니 이 DD 값이 나왔네요. 그죠? 자, DD 값을 했더니 치료 거리가 100g 곱하기 9분의 1분의 제곱, 여기는 11제곱분의 1, 거리에 따라서 제곱에 의해서 변하다 보니 바뀝니다. 그쵸? 그래서 이 DD 값은 1.89분의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1.23이 되는 거고, 이 DD 값은 0.82가 되더라.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변화율이 보면은 어떻게 돼요? SSD가 증가한 100에서 PDD도 증가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부설련 배분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다음은 필터입니다. 필터는 다른 거 없어요. 필터의 두께가 두꺼워지거나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은 장파장 방사선 흡수가 증가한다. 이 장파전의 방사선 흡수가 증가한다는 뭐예요? 에너지식 붙어르면서 에너지가 작은. 또 다른 말은 뭐예요?
투과력이 작은. 즉, 이런 애들은 또 뭐가 있어요? 산란선. 자, 에너지가 작은 부분, 투과력이 낮은 애들, 자, 산란선 같은 애들이 어떻게 돼요? 필터에 흡수가 된다. 즉, 그럼으로써 필터를 뚫고 나온 방사선은 힘이 센 애들만 뚫고 나왔죠. 산란산도 없어지고, 에너지 작은 영역도 없어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에버리지 평균 에너지가 증가함으로써 PDD가 증가하더라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예시는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PDD가 증가하더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평균 에너지가 증가했다. 에너지가 높은 애들, 에너지가 낮은 애들, 높은 애들, 낮은 애들, 이렇게 높은 애들, 낮은 애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즉 에너지는 스펙트럼을 형성은 되고 있는데 필터를 통해서 이 낮은 에너지 부분은 산란성 같이 낮은 에너지, 즉 이런 것들을 장파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장파장 애들이 하고 나니까 어때요? 평균 에너지가 높은 애들이 나오더라. 그러면서 PDD가 증가하더라. 자, 다음은 깊이 증가함에 따라 PDD 감소. 지난 시간에 보면 우리 신부설령 100% 증가인자, 감소인자 있었어요. 그죠? 이제 감소인자 딱 하나 있었죠? 뭐였죠? 깊이. 자, 내용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깊이 증가에 따라 PDD가 감소한다. 당연한 겁니다. 거리 역자성 법칙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방사선은 감약됩니다. 자, 고에너지 방사선 최대 선량, 즉 400kV 이상의 방사선에서 빌드업까지는 표면으로부터 점차 증가한다. 자, 전 표면으로부터, 여기 표면이죠? 0이니까 표면으로부터 점점 증가하다가 각각의 에너지에서 각각의 초록색 Tmax, 노란색 Tmax, 분홍색 Tmax에서까지 증가하다가 빌드업, 이만큼이 빌드업 구간이죠. 빌드업 구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돼? 물질과의 상호작용으로 우리가 에너지가 줄어들더라. 즉, 2차 전자 평행이 이루어지더라. 그러면은 여기서 깊이에 따라서 어떻게 돼?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거죠. 우리가 깊이가 들어갈수록 에너지가 줄어들더라. 물 패턴을 가정했을 때 DM1과 DM2 죄송해요. 자, DD1과 DD2 자, 어떠한 깊이의 신부의 선량, 신부 선량 1, 신부 선량 2가 있어요. 어디서 더 높은 선량이겠어요? 당연히 DD1이 크겠죠. 그렇죠? 왜 깊이 들어갈 이 구간, 빌드업 구간을 제외하고는 떨어지는 구간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TM 값은 고정. 그죠? 그러면 TD는 깊어질수록 떨어지는 거죠. 오케이? 분자가 작아진다는 것은 PDD가 떨어진다는 거죠. 네. 오늘 배우는 1교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X선과 전자선의 차이. 우리가 방사선의 특징이라고 해서 X선, 전자선, 양성자선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 특징을 가지고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그래프가 있고 이런 값들은 안 나온다고 했고요. 자, 얘는 이제는 X선 그래프인 줄 알아야 돼. 빌드업 구간이 지난 다음에 점점점점점으로 떨어지더라. 근데 투과력이 더 작은 전자선은 똑같이 빌드업 구간은 있지만 어떻게 된다? 급격히 떨어진다. 급격히 떨어진다. 이렇게 자, 급격히 떨어진다. 그래서 여기는 X선 모양인 거, 여기는
전자선에 대한 신부설량 백분율 곡선이라는 것. 신부설량 백분율 곡선이라는 것을 이 둘이 잘 비교해서 외우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합쳐서도 봐야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이렇게 가다가 뻥 뛰고 떨어지는 얘가 뭐다? 양성자선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 중요하니까 그래프 잘 기억하세요. 자, 그렇게 하고 여기 뭔지 모르겠는데 핑크색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 부분 있죠. 자, 얘가 뭐냐면은 옆에 주사 있는데 자, 뭔가 일정으로 떨어지고 바닥으로 안 가고 쭉 이렇게 이어지죠. 자, 이 영역을 우리는 O형 X선이라고 그래요. X선 O형 또는 O형 X선이라고 합니다. 자, 얘는 왜 생기냐면은 자, 제동복사에 생기. 즉, 전자선과 물질과 상호작용해서 또 다른 X선을 만드는 거예요. X선은 전자선보다 투과력이 높죠. 그래서 전자선은 다 소멸되고 고루 물질과 상호에서 발생한 X선들이 이러한 또 다른 비정을 만들어낸다. 그것을 우리는 오염된 X선, 오염 X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밑에 중요하다고 별표 미리 쳐놓은 것들 앞에 그래프 보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다시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X선과 전자선의 표면 선량, 비정, 깊이에 따른 PDD 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선, 고에너지 X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에너지가 높으니까 피부에서 전달되는 게 없고 다 뚫고 들어가죠. 그래서 고에너지 X선은 피부 선량이 떨어져요. 즉,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피부 선량은 뭐죠? DS가 올라가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 있어요? 에너지가 낮으면 피부에 다 흡수가 되고 후방선란도 많이 생겨서 DS가 높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고에너지 X선은 추가력이 세기 때문에 피부 선량이 줄어들더라. 전자선의 신부선량 백분율에서 제동복사에 의한 X선 오염은 에너지가 클수록 어떻게 된다? 증가된다. 자, 전자선의 최대 비점은 에너지의 2분의 1. 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매우 중요해요. 자, 어떻게 지금까지 배운 거 보면은 X선의 DM은 에너지 곱하기 4분의 1. 그쵸? 전자선의 DM은 에너지 곱하기 5분의 1. 자, 전자선의 비점은 에너지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새로운 공식이 나왔습니다. 또 전자선에 대해서 비점을 PDD 80에서 90% 깊이는 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3분의 1과 4분의 1. 자, 이렇게 하면은 뭐가 뭔지 어렵죠? 그래서 다음 번 볼게요. 다시 80%는 90%는 에너지 곱하기 자, 어떻게 될까요? 80%가 깊은 데 있어요? 90%가 깊은 데 있어요? 자, 위에 건 지워볼게요, 여러분. 자, 물 팬텀을 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전자선의 PDD를 구할 건데, 자, 80,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겠지, 에너지가? 자, 이렇게 갈 때, 어디가 있어요? 여기가 100, 90, 80 이렇게 있죠. 즉, 80%가 당연히 더 깊은 곳에 있겠죠. 그쵸? 자, 50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80%가 더 깊은 데 있으니까 어떻게 나와야 돼요? 에너지 3분의 1. 자, 90%는 더 가까운 데 있으니까 큰 수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80분의 1, 90분의 1 이렇게 되더라. 자, 뒤에서 제가 정리해 놓은 슬라이스 나왔으니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SS에 따른 최대 선량 빌드업까지 깊이. 자, PDD까지의 자, PDD 최대 선량까지의 최대 선량은 PDD 100인 거죠? 100%까지의 PDD는 SSD가 클수록 낮고 최대 선량 빌드업 깊이는 치료의 거리에 관계가 없고, 자, 최대 선량 D 맥스 이후에 SSD가 크면 PD도 크고 깊어질수록 차이는 더 크다. 이런 내용 한번 머릿속에 정리만 하면 되고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앞에서 내었던 내용 한 번 더 정리하는 부분인 거고요. 자, 치료 거리에 따라서 피부는 어떻게 될 거예요? SSD가 감소하면 피부 PDD는 증가하고 조사가 클수록 PDD는 증가하고, 그쵸? 치료 거리가 가까우면은 어떻게 거리 역자성 법칙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은 모든 방사선이 피부에 오니까 피부 선량 증가하죠. 조사가 크면은 콜리메이터 금속부의 만난 면적이 커지니까 여기서 발생한 상한선 주변으로부터 나한테 오는 2차 전자의 피죠. 이렇게 우리 강의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SSD가 커질수록 거리 역자승으로 표면 신분 선량은 작아지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 여러분들은 이 슬라이스는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대체하고 페이지 192페이지의 책을 꼭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 슬라이스는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부분 다 이야기했던 겁니다.